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피해 보상에서 정작 피해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보도 그제 해드렸는데요. 주민들 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했던 주민들만 차별적으로 보상에서 배제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송전탑과 직선거리로 3km 정도 떨어진 군산의 한 마을. 한전의 송전탑 피해 보상 기준인 직선거리 700m를 벗어나 있고 중간에는 100m 높이의 산이 송전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한전으로부터 2천여만 원의 현금과 1억 5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2,100만 원이요. 그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방송 설비 사업을 했고요. 그 광역 방제기 한 대 받았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트랙터하고 지게차로 교환했어요.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벌이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 마을은 이른바 옥구협상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옥구협상단은 한전의 공사 과정에서 일찍 협상에 나섰고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비교적 일찍 해줬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옥구협상단의 협조적인 태도가 보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합니다. 민원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요구를 합당하게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협상 일원으로 그분들이 활용을 한 거죠. 이번에는 송전탑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마을에 가봤습니다.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선로가 민가 바로 옆을 지나고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송전탑이 서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도 송전탑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계속됐습니다. 이 마을은 얼마의 보상을 받았을까? 결론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있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주던가 우리가 동의를 주던가 어쩌던가 해야 하는데 그짜 우려고 생각도 안 한 데다 이렇게 주워버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때 공사장에 들어눕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한전은 규정에 없는 마을까지 보상을 해줬으면서도 유독 이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했다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주면은 이건 제2의 2차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가. 한국전력은 일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가며 지난해 새만금 송전탑 88기를 완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에 협조적이었던 28개 마을에는 52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가 더 큰 마을들은 소외시킨 상황. 거대 기업 한전의 처사에 새만금 송전탑 피해 주민들은 두 번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밀양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비상시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 건물 6층과 7층 사이에 승강기가 멈춰서 보수업체 직원들이 나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 평화동 일대에 발생한 갑작스런 정전으로 승강기 작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20여 분이나 갇혀 있어야 했던 병원 직원은 놀란 가슴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베이터를 좀 쿵쿵쿵 치고 이제 저희가 개방을 하니까 바로 여자분이 튀어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승강기에 비상 발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까닭인데 만약 임산부나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같은 경우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거기만 다시 따로 비상구조선에 들어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시설에는 그런 장치까지는 없는 거고요. 이처럼 승강기가 멈춰서면 특히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법규는 개선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법이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건물주가 정전이나 화재 등을 대비해 승강기에 비상 발전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형 참사를 겪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당직자가 승강기 안전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비슷한 사고를 방지할 대책은 유언한 것입니다. 관리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갇혔을 경우에 유지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출동을 안 하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저희가 처분을 하는 거고
병원과 같은 특수시설에서만이라도 승강기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략공천을 언급한 가운데 단수공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 모두 당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여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당헌 당규는 여성 30%, 청년 15% 공천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여성과 젊은 인재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권당으로 차기 총선까지 내다보는 개혁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또 애들은 뭐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건 집권당의 철학이라든가 정책을 지방에 펼 수가 없는 거죠. 뭔가를 달라져야 하는 거죠. 전략공천 조건은 두 가지로 당 지지율은 높지만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지난 선거에서 패배했던 곳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한 곳은 도내에서 7곳이나 되고 현 후보들의 경쟁력이 고만고만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소속 후보들에게 패한 곳 모두 여론을 무시하고 전략공천을 했던 터라 또다시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수공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일단 검증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반반씩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간 격차가 20% 이상 벌어질 경우 단수 공천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무조건 저희가 전략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경쟁 후보들이 있을 테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러면 전략 공천을 뜰 필요 없죠. 민주평화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단수 공천을 활용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이 한 달째인데요. 벌써부터 무력화 시도가 노골적입니다. 상여금이나 근무 시간 등을 줄여 인건비를 낮추려는 건데 영세 자영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내 근로 현장이 특히 취약합니다. 그 실태를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최모 씨. 올 초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말에 크게 기대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 측이 기본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매달 주던 상여금 중 200%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무기력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최저임금 오르는 게 결코 좋은 것 같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전주 팔복동이나 완주 봉동공단 등 도내 사업장 대부분이 약속이나 한 듯 상여금을 200%씩 삭감하고 있는 실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여금으로 메우겠다는 꼼수인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받기 얼마큼 오르게 되는 거냐. 우리의 최저시급 기준으로 본다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주고 설명회가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사인 바로 받고.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한 대형마트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무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줄였습니다. 휴게 시간도 단축돼 계산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잔돈을 바꾸기에도 빠듯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인원을 늘리지 않은 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로 벌써부터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장들을 좀 점검하고 그런 사업장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최저임금 인상 편법이 만연하자 정부는 최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와 테라칸, 그랜저 차량이 충돌하면서 벤츠 운전자 58살 A씨와 테라칸에 타고 있던 80살 B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벤츠가 그랜저를 피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음식점에서 나오던 테라칸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착공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군산 조선업체들과 고창 부안 지역 해상풍력 피해 대책 주민들은 어제 상생협약을 맺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이어 시범단지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는 약 2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군산 조선 업체들에게 일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육교가 놓인 고군산 군도에 도내 최초로 관광형 2층 시내버스가 운행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비흥항에서 장자도를 왕복하는 99번 노선 버스의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일반 시내버스와 다른 관광형 2층 버스 2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광형 시내버스는 새벽 6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1층에 12석, 2층에 59석의 좌석이 배치돼 서해 섬투어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진안군 북이면 거성리 상거석 마을에서 25만 원, 신거석 마을에서 40만 원, 사이남 마을에서 36만 원, 하거석 마을에서 20만 5천 원, 금계곡 마을에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안군 북이면 거성리 금평마을에서 20만 5천 원, 신해오름 마을에서 25만 원, 오룡리 오봉마을에서 14만 원, 오산마을에서 32만 100원, 봉암리 원봉암 마을에서 22만 1,100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안군 북이면 봉암리 소태정 마을에서 30만 원, 부천마을에서 13만 5,300원, 미곡마을에서 28만 3,700원, 익산시 함라면 김주영님께서 10만 원, 이서영님께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부여리 용기마을에서 10만 원, 금곡마을에서 20만 원, 신기마을에서 10만 원, 태성리 누항마을에서 10만 원, 김제시 요촌동 장전 3마을 주민들께서 28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진도 민속예술의 가무학 전체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오는 2일과 3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문화 공연 청소년 희망 이야기가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두시영 화백의 아리랑 작품전이 오늘까지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송태정 작가의 개인전이 기다림과 만남을 주제로 오늘까지 교동아트센터에서 전시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책마루 개관을 기념해 오늘 세계 속의 사물놀이라는 주제로 김덕수 명인의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와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은 오늘 개기월식 공개관측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동 판매 행사가 내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내일부터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2018학년도 전북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 지원 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순창 5도 등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남원과 임실, 무주 등 5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